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운동가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저는 오늘 토요일에 있을 서킷런의 숨통 틔우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트랙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대회에서 PB를 노리거나 하는 대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대회니깐요. 해서 오늘 겸사겸사 이 트랙에 나온 만큼 트랙 스파이크 뉴발란스 MDX 버전 3를 다시 한번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전에 1km TT 할 때 이제 사용을 했거든요. 그때도 새로운 느낌을 많이 받았고 했는데, 트랙 스파이크라는 게 이 트랙의 소재에 따라서 이 스파이크 핀을 다르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들어서 이번에는 저희 트랙에 맞는 핀으로 바꿨고요. 해서 오늘까지 3km TT까지 해본 후에 이 신발의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호다닥 준비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웜업 조깅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이거는 정말 일반적인 달리기에서 사용하는 신발이 아닙니다. 그걸 정말 염두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느린 페이스, 지금 한 5분 페이스 정도로 달리고 있거든요. 이런데도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포어로 발의 앞부분으로 밖에 지면이 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바닥, 발목, 종아리 근육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감히 시도하면 안 되는 신발이고, 사실 이 속도에 이 신발을 신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가볍게만 진짜 짧게 뛰겠습니다. 자, 트랙 스파이크로 3km TT 무사 완주했습니다. 신발 리뷰에 앞서서 레이스 복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레일에서 7바퀴 반 돌아서 10분 46초가 나왔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는 3.07km 3분 30초 페이스로 나오지만 정확히 3km이기 때문에 환산해보면 3분 35초 페이스 정도로 나오는데요. 제가 PB가 10분 20초다 보니까 그거에는 한참 모자란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제마 이후의 데미지의 축적과 저번주 1km TT로 인한 데미지 축적, 이런 것들이 원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서킷런은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적당히 40분 언더만 목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레이스 지표를 보면은 1km를 엄청나게 오버페이스해서 3분 20초 정도로 언더로 달리게 됐거든요. 이 트랙 스파이크로 띄어지는 자연스러운 속도로 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띄어졌어요. 그리고 뛰면서 느껴지는 이 다리에 가해지는 두화의 포인트와 정도가 달랐습니다. 이 신발이 데미지, 지면과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요소가 정말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이 미드솔이 조금 말랑하긴 하지만 그런 건 거의 없고요. 오히려 오로지 이 전족부로만 착지를 해서 추진을 하고 충격 흡수를 하다 보니까 제 발목과 종아리의 데미지 축적이 엄청 났습니다. 해서 이 신발 자체의 디테일한 리뷰 집으로 돌아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MDX 버전 3 리뷰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리뷰의 포인트는 제가 이 스파이크끼리의 비교는 당연히 힘듭니다. 왜냐? 얘만 신어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드러닝화만 신다가 이 트랙 스파이크를 신은 것에 대한 느낌과 로드러닝화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신발 자체에 대한 디테일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얘부터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는 트랙 스파이크 자체의 수요가 우선 거의 없죠. 신는 분들만 신죠. 뭐 실업팀이나 엘리트 선수분들, 정말 매니악하게 저처럼 스피드 훈련을 좀 더 심층적으로 하려는 분들, 이런 분들 아니고선 트럭 스파이크 자체에 대한 수요 자체가 없다 보니까 브랜드마다 트럭 스파이크는 전부 다 있는데 시판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아식스와 이 뉴발란스가 거의 유일한데요. 이 신발 자체에 대한 메리트가 그럼에도 어쨌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스펙에 비해서 가격이 괜찮은 편인데요. 199,900원인데 아래가 전장 카본이고요. 미드솔 100% 페바, 그리고 스파이크도 분리형입니다. 저도 분리해서 저희 트랙에 맞는 스파이크로 변경을 해줬거든요. 그런 것처럼 확실히 가격에 비교해서 메리트가 있다. 원래 이 정도 스펙의 신발은 타 브랜드는 시판이 지금 안 된 것까지 포함한다면은 20만원 중후반에서부터 30만원 중반까지 카보나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가격이 원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괜찮은 이 제품 자체에 대한 메리트도 있다. 실제로 이 신발을 신고서 파리올림픽이나 다이아몬드 리그 같은 육상 대회, 정말 굵직한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에 이 신발에 대한 우선 기능적인 검증이나 그런 거는 문제가 없는 수준에 있죠. 우선은 보시다시피 정말 일반적인 로드러닝화와 너무 다르죠. 이 부분별로는 크게 본다면은 비슷한 부분들은 당연히 있죠. 어퍼, 발을 감싸는 어퍼와 발목을 고정하는 신발끈, 뒤축을 잡아주는 힐컵, 그리고 얇지만 있는 미드솔, 거기에 더불어서 바닥 아웃솔이 너무 특이한데요. 여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정색 부분은 전부 다 카본이고요. 이 스파이크라는 특수한 소재가 있기 때문에 트랙 스파이크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죠. 이 트랙 스파이크가 이 트랙은 일반 딱딱한 땅이 아니라 조금 소프트한 땅이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착 박아서 견인하게 도와주는 용도로서 사용이 되는 신발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천천히 달릴 때 쓰는 신발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신발 신고 한 5분대로 달리다가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이즈적인 부분부터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유일하게 10mm 1업을 한 신발입니다. 제가 일반적인 발볼이 그냥 보편적인 런닝화나 뭐 근중거리 런닝화는 275를 신고, 장거리 런닝화나 발볼이 좁은 런닝화는 280을 신는데 얘는 285입니다. 그 정도로 트랙 스파이크라는 것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원래 발볼이 엄청 좁대요. 이 신발도 똑같이 좁고요. 처음에 80으로 해야 되나? 그래도 뭐 당연히 좁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다가 가서 신어보고 놀랐습니다. 80도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능하면 신어보시라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랑 그 발이 담기는 느낌 자체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직영점, 뭐 서울 내에 명동, 홍대, 강남 직영점에는 다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홍대 직영점에 있어서 그걸로 시착해보고 받은 거기 때문에, 혹은 뭐 인터넷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최소 1업은 하시기를 추천드리겠고요. 자, 이 어퍼부터 본다면 정말 통기성이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구멍 타공도 많고 두껍고요. 엔지니어드 메쉬 소재인데 그것도 얇은 느낌에다가 안에서 봤을 때도 다 구멍, 온 천지가 다 구멍이고요. 심지어 여기 보강이 되어 있는 아일릿의 슈레이스 구멍들, 아일릿의 보강 정도는 괜찮지만 그 외에 이 설포 부분에 어떠한 보강제도 없어요. 충격을
쿠셔닝이 들어가 있는 패딩부 전혀 없고요. 심지어 이 힐컵부까지도 패딩이 엄청 미니멀하게 들어가 있어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아일릿 구멍 개수 자체가 적습니다. 보통 5, 6개, 최소 5개, 보편적으로 6개의 구멍이 있는데 여기는 4개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쪽 러너스 루프를 할 구멍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발끈이 길게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확실히 이 쉐입 자체가 슬림하고 발에 피트하게 나오기 때문에 신발끈이 풀리거나 뭐 문제가 되진 않더군요. 자, 미드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충격 흡수를 어찌저찌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거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신발 카테고리 자체에서의 신발 충격 흡수, 지면과 생기는 충격을 흡수하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나중에 이제 힘이 빠져서 후족부가 많이 개입이 될 때, 그 정도일 때 이쪽 뒤축에 있는 이 미드솔들이 그래도 일을 해주긴 했는데요. 그거 제외하고 전족부에서는 도저히 그 어떤 충격 흡수도 없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여기가 다 이 딱딱한 카본으로 전체로 다 덮여 있기 때문에 얘를 그나마 이 카본 자체에 대한 충격을 조금 흡수해주는 정도로서밖에 미드솔이 일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아예 개념 자체가 달라요. 설명드릴 이 스파이크 부분 자체, 여기가 여기로밖에 착지가 안 되거든요. 착지를 해야 되거든요. 뒷굽부터 착지해서 이렇게 가면은 그런 분들은 이 신발 신으면 안 돼요. 저희가 일반적인 로드 러닝화는 뒷굽 닫고, 보편적인 기준으로 뒷굽 닫고 중앙부 닿아서 여기에서 충격이 이제 흡수가 되고 미드솔이 압축이 됐다가 이게 팽창되면서 튕겨져 나가는 반발력과 더불어서 이 카본 있는 신발들은 카본과 함께 이렇게 튕겨 나가겠죠.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앞으로 디뎌서 앞으로 가야 돼요. 앞굽으로만, 흔히 말하는 포어풋으로만 달려야 됩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면 이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고 신을 이유가 없다. 신으면 또 안 된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크가 지면을 잡는 느낌은 로드 러닝화 그 접지력이 좋다 하는 푸마 그립과도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 달라요. 오늘 트랙에 비가 조금 내려 있었던 상황에서 젖어 있었거든요. 젖어 있는 트랙은 푸마 그립도 조금은 슬립은 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빗길이건 뭐건 그냥 완벽히 잡고 조금의 미끄러짐도 없이 그냥 치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랙 스파이크를 신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주행하면서의 느낌은 너무 특수합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 자체도 너무 특이해요. 여기 보시다시피 미드솔 높이 자체가 전족부나 뒤쪽이나 높이 자체, 이 미드솔 높이 자체만 봤을 땐 제로 드롭에 가까운 제로 드롭이거든요. 근데 뒤축으로 지금 조금 들려 있죠. 왜냐? 이 스파이크 때문이죠. 스파이크의 높이 때문에 이렇게 뒤로 좀 기울어져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서 있을 때부터 어색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서 있거나 걸어 다닐 땐 이렇게 뒷굽을 그냥 띄어서 이러고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포로만 달리게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생기는 장점과 단점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벽히 땅을 접지해서 가다 보니까 제가 달리고 싶은 대로 완전히 달려져요. 내가 발을 조금 더 빨리 굴리고 싶으면 더 빨리 굴려지고요. 더 치고 나가고 싶으면 더 치고 나가게 되면서, 더불어서 이 완벽한 접지력과 더불어서의 카본과 그래도 이 미드솔의 반발력이 확실히 치고 나가게 해주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단점은, 자, 포로만 착지하게 되고 이 미드솔이 해주는 충격 흡수의 여지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충격이 생기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충격이 생기지 않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 충격 흡수를 어떻게 한다? 저희 몸으로 하게 된다. 발바닥부터 발목, 종아리, 무릎, 대퇴부,
이 부분에 대한 근육 활성도와 충격 흡수를 위해서 더욱더 개입되는 여지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3km 뛰고 나서 다른 것보다 발목 종아리, 저 같은 경우에는 대퇴부는 괜찮은데 발목과 종아리가 그렇게 평소보다 훨씬 데미지가 더 많이 쌓여 있는 게 느껴졌어요. 아프거나 뭐 부상 이런 거와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훈련에서의 데미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와, 제가 뭐 이런 특히 리벨리온 프로베타 그러니까 발목 종아리 데미지가 엄청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얘는 완전히 발끝으로 포로만 발 앞쪽으로만 달리다 보니까 이를 온전히 발목이 다 받아내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앞으로 착지를 해서 딛는다 하더라도 어쨌건 충격이 생기니까 이렇게 뒷굽으로 발이 처지게 되는데 얘가 닿지 않죠. 보통 닿아도 살짝 닿거든요. 그 충격이 그대로 발목이 스프링처럼 해서 발목으로서 그걸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건 그겁니다. 발목 기능성과 이런 러닝 전반적인 기능성이 제대로 발달이 안 된 분들께서 사용하면은 부상 위험도가 레이싱화보다도 훨씬 심하다. 레이싱화는 양반이다, 애교다 라고 느껴질 정도의 엄청난 부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엄청난 장점이 있죠.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의 어떠한 방해 요소도 없이 오히려 서포트만 해주는 요소는 있지만 대신 그거를 위해 감당해야 될 게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빠른 스피드로서의 트랙에서의 훈련을 함에 있어서 사용할 때는 엄청난 메리트를 줄 거예요. 지금 어떤 로드 러닝화로 겪어보지 못한 그런 경쾌하고 폭발적인 추진력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다리의 여파는 훨씬 크다. 저희가 스타크래프트 하면은 마린이 스팀팩 맞죠? 스팀팩 맞으면은 이동 속도랑 공격 속도가 훨씬 빨라지잖아요. 하지만 체력이 달죠. 그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핑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용도적으로 확실하고 주는 것도 확실하지만 감당해야 되는 것도 확실하다. 레이싱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단거리 특화 레이싱화들도 최소 그래도 10은 달리는 걸 상정하고 만들어지잖아요. 얘는 최대 1000m, 10km 최대예요. 그거를 예로 1000m, 10km를 달릴 수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강력한 분들이실 겁니다. 지금 특히 이제 겨울로 넘어가면서 노면이 살짝 이제 불안정한 경우가 많을 텐데 거기에서의 트랙 훈련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그분들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 수준에 도달하신 분들이라면 선택해 봄직한데 제가 굳이 사용하는 용도에 따른 속도를 조금 분류를 해드린다면은 330 전후입니다. 3분 30초 전후. 제가 오늘 3km TT를 335 페이스로 했거든요. 320부터 해가지고 팍팍 떨어져서 335까지 평균으로 떨어졌는데 그 정도는 뛰어야지 쓸만하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40 언더에서도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선 그냥 뭐 일반 러닝화 써도 되는 영역이니까요.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중거리 이상에서 트랙에서의 중거리 이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800m 이상 1000m까지 그래서 거기에서의 한 3분대 페이스로 훈련을 하는 것을 상정했을 때는 선택해 봄직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스프린팅 훈련 100m, 200m 정말 짧고 굵은 그런 스피드 훈련을 병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트랙 스파이크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뉴발란스에서 제공을 받긴 했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없는 말 하지 않았고요. 그래도 이 신발만 올려치기 할 생각도 없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이 트랙 스파이크를 그래도 제대로 된 모델로서 첫 경험을 하게 돼서 기분은 좋고요. 이번 겨울 당연하지만 장거리 훈련도 많이 하겠지만 스피드 훈련도 계속 해나가면서 저는 기록 단축을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거기에서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내에는 정말 전무한 트랙 스파이크 리뷰를 하게 돼서 스스로 좀 뿌듯했고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기뻤는데요. 다음에도 또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영상들로 찾아오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